지난번에 나는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했나?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것은 30년도 더 넘은 이야기이고 오늘은 대략 16년 전에 겪었던 나는 어떻게 공황장애를 극복했나?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본을 제외한 영상과 목소리를 AI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내하고 난 각자 직장 생활이 10년 정도 되었을 때에 직장 생활로 무슨 큰 돈 벌겠나 싶어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쌀국수 집을 열었습니다. 둘 다 워낙 쌀국수를 좋아해서 우리가 깔끔하고 맛있게 해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요식업이라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특히 나같이 좀 예민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하다 보니 융통성과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하는 모든 사업의 특성상 적성에 좀 안 맞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계속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40대 초반 젊었을 때인데도 1년 정도 하니 몸이 망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사는 어느 정도 되어서 웬만한 직장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고 봐야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반강제로 가게를 맡기고 나는 직장을 다시 잡아서 무조건 나와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일하거나 가끔 출장 중에도 신경은 늘 식당에 가 있었고 또 남미 노동자들을 데리고 혼자 일을 맡아 하는 아내가 너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1년 반 후에 가게가 팔려서 아내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소화가 안 되어서 병원 가서 위내시경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갑자기 죽음의 공포 호흡곤란, 심박수가 200까지 치솟는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엄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고 마음이 훨씬 더 편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몸이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2번이나 달려갔었고 그때마다 웬만한 검사는 다 받았는데 검사 결과는 물리적으로 별 뚜렷한 이상이 없는 것이죠. 저는 그때까지도 그것이 공황장애인 줄 몰랐고 그저 뭔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린 줄 알았던 것입니다. 공황 발작이 올 때쯤이면 기분이 붕 떠면서 몸과 마음을 내가 도무지 조절할 수 없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마다 극도의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 공황 발작이 올 기미가 보일 때면 아내가 운전해서 가장 가까운 집 근처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까지 수도 없이 달려갔었죠. 여차하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말이죠. 나중에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우리의 몸이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자율신경계의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뒤엉켜서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람이 울릴 때가 있는데 이것을 폴스 얼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의 몸이 아무 공포나 두려움이 실제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공포를 느껴 아드레날린을 과도하게 분출해서 허위 공포에 맞서려고 하면서 극도로 흥분하는 것이죠. 공황장애는 그렇게 몸이 계속 폴스 얼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몸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람이 계속 울리니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공황 발작의 느낌이 올 때의 공포는 실로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요가도 해보고 경락 마사지라는 것도 받아보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제일 곤혹스러웠던 것이 매년 한국 방문 때 13시간 이상 비행기 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비행기 안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폐쇄된 공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공포스러운 것이죠. 지난번 우울증은 그래도 기도라도 할 수 있었는데 수시로 찾아오는 공황 발작은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달리기는 심장이 벌렁거려서 엄두도 못 내었는데 어느 날 악에 받쳐서 막 나가서 달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래저래 죽는 것은 매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싶었죠. 그러는 와중에 12년 동안 나를 보아왔던 주치의는 앵무새 마냥 같은 말로 몸이 이상이 없으니 걱정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안 할 수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의사는 검사만 주구장창 시키며
약만 타게 해주고 의사로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종합해서 무슨 진단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구나 싶어서 담당 의사까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 새로 바뀐 의사분은 질병의 이치를 연구하는 병리학도 같이 공부하신 분이라서 여러 가지 증상과 문제를 들으시고 나름 그 원인을 진단하셨는데 단번이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이니 그것에 알맞는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말은 직접 안 했지만 뇌 속의 화학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니 만큼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때는 이것저것 따질 입장이 아니어서 주는 약을 먹었습니다. 신기하게 약을 먹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서서히 안정이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약의 정체는 신경안정제였습니다. 그 약으로 인해 상관없을 것 같은 위장병이 많이 나아서 무엇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많이 자야 한 2시간 밖에 못 자곤 했었는데 4시간 이상 자게 되었습니다. 점점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 의사 선생님과 나는 서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은 나의 몸 상태를 정성스럽게 돌봐주셨고 나는 그분의 집과 사무실 컴퓨터를 모두 관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는 동안에만 괜찮아 보였고 실제로는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1-2년 만에 상한 몸이 회복은 수년이 걸렸던 것이죠. 그래도 조금씩 좋아져서 주기적으로 먹던 약은 이제 필요할 때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증상이 있을 때만 간헐적으로 먹던 것조차 대략 4년 후에는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안정제를 먹은 것이 10년이 넘어갈 정도로 공황장애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 공황 발작의 공포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금도 비행기를 탈 때면 비상약으로 신경안정제 몇 달을 챙겨야 마음의 안정이 올 정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라는 것을 지인 의사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 치열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보니 겪을 필요가 없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힘겨웠던 그 순간조차도 젊은 날의 추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